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나눔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기도의료 상조의 제공입니다. 이 시간은 AM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6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사건으로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데 이어 또 다른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미 전 현직 대통령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새 학기부터 시카고 공립학교 직원에게 12주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어제 시카고 공립학교 육아 휴직 정책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존슨 시장 제안에 따라 2023-24학년도부터 모든 CPS 직원은 12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받게 됩니다. 이는 출산한 부모와 비출산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며 입양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가족을 확장한 부모도 포함됩니다. 존슨은 이날 페드로 마르티네스 CPA CEO와 스테이시 데이비드 게이츠 시카고 교원노조 CTO 회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게이츠 회장은 교원노조 회원의 약 80%가 여성이라며 이 정책은 합리적이며 절대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CPS는 이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했는데요. 마르티네스는 제안된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언급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시카고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 8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밀경호국이 시카고 경찰과 협력해 이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경찰 대테러 특수기동대 범죄 예방 관계자들이 비밀경호국과 협력 중입니다. ABC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시카고의 법집행팀이 비밀경호국 본부에서 시카고와 전당대회를 보호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또한 경호국에서 1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고위급 경호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대표단과 고위 인사들이 도시 곳곳을 이동할 때를 대비해 유나이티드 센터와 맥코믹 플레이스, 수십 개의 호텔과 그 사이의 모든 곳에서 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제이미 해리스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400명이 넘는 외국 인사들을 포함해 약 5만 명이 모일 것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집에서 이를 시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시카고는 지난 1996년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개최했죠. 앞서 1968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전당대회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유혈 충돌로 최악의 전당대회 오명을 남겼습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가 오랜 공백을 깨고 이제니 향후회 협의회 회장을 제22대 회장으로 맡고 본격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지난 7일 놀스브룩에 소재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팬데믹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상공인들 말씀에 귀 기울여 동포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경제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니 신임 회장입니다. 누군가가 마중물을 안 대면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제가 부족하지만 마중물이 되고자 맡게 됐습니다. 10년이라는 공백인 기간에서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인 상인들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 하나하나 발로 뛰는 상공회의소의 이재니가 되겠습니다.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는 지역 내 상공업자들의 종합경제단체로 1976년에 창립됐습니다.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의견과 건의 등을 수렴해 시장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인은 그러나 지난 2015년 단체가 둘로 나뉘는 등 분열을 겪었죠. 내분이 깊어지면서 상인 활동은 2018년부터 중단됐는데요. 결국 회장 없이 비상대책위로 운영해온 상인 제거는 장기간 동포사회 해결 과제로 남았던 겁니다. 이날 이 회장 취임으로 비상대책위는 해체되지만 상위 건물 매각 문제 등 남은 숙제가 많아 향후 적지 않은 잡음도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10여 년 동안 중단된 한인 축제를 부활시키고 2024년에는 시카고에서 작은 무역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동포 사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누군가가 더 물을 때 거리 축제, 한인 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해체가 됐어요. 제가 회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대 회장님들이 한 가지 저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한인 축제를 꼭 이어가라는 말씀을 당부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한인 축제를 할 생각입니다. 꼭 할 겁니다. 제22대 회장단에는 이재니 회장을 필두로 이사장의 정대한, 부회장의 김미경, 사무총장의 고명주 씨가 선임됐으며 권용철, 김종덕 씨가 고문을 맡았는데요.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은주 한인회장, 이경철 미주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 마틴 맥라클린 주하원의원, 김대희 체육회장 등이 상해의 새 출발의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취임식 후 마련된 2부 순서에서는 만찬과 더불어 노래 솔개로 유명한 가수 이태원 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이재니 신임 회장은 제23대 정종화 한인회장 임기 당시에 한인의 임원으로 한인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죠. 이후 상의와 한인의 부회장, 영남향후회 회장, 평통 여성분과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향후회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하나센터가 오늘 오후 6시 날새 소재한 샤토 리츠뱅킷에서 연례 만찬 행사 2023 모두 갈라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매년 커뮤니티의 저력과 그동안 신장한 힘을 경축하는 자리로 온라인 등록은 마감됐으나 아직 남아있는 자리를 던네이 코백 사무차장 전화 872-302-4888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고 센터 측은 공지합니다. 갈라에서는 경품 하이라이트가 진행되는데요. 최인혜 사무총장은 아직도 경품권을 구입하거나 기부금을 보낼 수 있다며 온라인 참여를 독려했고 모금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품권은 오늘 정오까지 온라인 또는 행사장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최 사무총장은 모든 후원금은 하나센터가 한인, 에이시안 아메리칸, 다민족 이민자들이 기본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돕고 사회, 인종, 경제, 정의를 증진시키려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조직 및 옹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며 동포 사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시카고 르네상스 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결산보고와 2024년도 예산, 사업계획 및 후원기관을 결정해 특별히 터키,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 10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이미 전달했고 나머지 5만 달러의 후원처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후원지로는 미국 나바호, 케냐, 멕시코, 아이티 등 44곳의 세계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과 난민 어린이들, 장애 아동들을 위해 결정됐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 제공뿐 아니라 교육 및 복지를 위해 약 57만 달러의 후원금을 책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24년간 헌신한 송인숙 부이사장에게 특별 공로패와 김경순 은퇴이사 및 6명의 은퇴이사들에게 은퇴 공로패를 증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는 미시간의 이서희 현 부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올해 총회는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뉴저지에서 개최되며 키노 스피커는 장욱진 UN NGO 국제기구 국장입니다. 2024년의 이사회는 6월 인디애나에서, 총회는 일본에서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카고 사업가이자 전 시장 후보였던 윌리 윌슨이 이번 주말 무료 주유와 식료품 증정 행사를 개최합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총 10만 달러가 넘는 경품 행사는 내일 10일 토요일 각 참여 지점에서 진행되는데요. 윌슨은 각 참가자에게 $50의 무료 주유권과 토요일에 사용해야 하는 $25의 식료품 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윌슨은 무료 증정 이벤트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유는 오전 7시부터, 그로서리 행사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최고 공립고등학교 50곳에 일리노이주에서 일리노이 대학교 고등학교 등 10개 학교가 포함되는데요. 월스트닷컴이 최근 발표한 미국 최고 공립고등학교 50곳 순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선 상위 10위 안에 2개 학교를 포함해 공립고등학교 10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순위는 리뷰 웹사이트인 니체의 데이터를 사용해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전국 공립고등학교를 평가했는데요. 학업이 학교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문화와 다양성, 과외 활동과 또 기타 여러 요소가 학교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어바나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 고등학교가 3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이어 링컨샤이어 소재 스티븐슨 고등학교가 9위에 올라 두 학교 모두 상위 10위권입니다. 이외 글랜비에 위치한 GBS, 놀스브룩의 GBN 고등학교와 버넌힐의 버넌힐 고등학교가 각각 29위, 31위, 4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1위는 더럼의 노스캐롤라이나 과학고가 차지했습니다. 포드에 이어 GM도 전기차 선두업체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를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메리베라 GM 최고 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함께 쓰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GM 전기차 운전자는 내년 초부터 미 전역에 설치된 테슬라 슈퍼차저 12,000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현재 GM 전기차를 테슬라 슈퍼차저에 연결하려면 어댑터가 필요하지만 GM은 2025년까지 슈퍼차저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포트를 자사 생산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할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앞서 포드 자동차도 지난달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이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해양대기청사나 기후예측센터는 어제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하고 엘니뇨 조건이 현재 존재하며 이는 2023-24년 겨울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합니다.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그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일어난 바 있죠. 센터는 지난달 적도 지역 태평양 전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예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약한 엘니뇨 조건이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또 해양대기청은 엘니뇨 현상을 설명하는 블로그에서 지난주 적도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0.8도 이상 높은 수치가 측정돼 이례적인 온도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는 오늘 낮 최고 80도로 웃도는 무더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48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 다시 구름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약간의 빗방울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소폭 더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84도, 밤 최저 57도, 모레 주일에는 토요일과 대체로 비슷한 날씨 보이겠지만 기온이 다시 뚝 떨어져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63도, 습도는 67%, 바람은 남동풍이 1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나눔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기도그려 상조의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